민수야, 우리 동네에도 지점 하나 내면 어떨까?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말이지. 큰아버지 김종호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회장님, 우리 아들 좀 본사에 취업시켜 주세요. 고모 김정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수야, 상장하면 주식 좀 미리 사게 해줘. 사촌형 김대호까지 가세했죠. 전국 150개 지점을 운영하는 민순의 한식 본사. 회장실에 앉아있던 김민수는 쏟아지는 카톡 메시지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시상패와 함께 84세 할머니 김옥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해냈어요. 그때 할머니만 믿어주셨죠. 민수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장관이었어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7년 전만 해도 하루 매출 5만 원으로 절망하던 그가 이제는 연매출 1,000억 원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연락해오는 친척들의 목소리에서는 7년 전 그 조롱과 무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말이죠. 회장실 한켠에는 첫 번째 매장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민수에게는 꿈의 시작점이었죠. 그 사진을 바라보면 아직도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와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메뉴를 연구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요. 특히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가장 힘들었어요. 성공한 지금도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35세의 민수가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식당을 차리겠다고 선언했던 그 가족 모임 말이에요. 너 대학까지 나와서 뭐 하는 짓이냐?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큰아버지의 호통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옆집 치킨집도 6개월 만에 망했어. 고모의 차가운 목소리도 잊을 수 없었죠. 요리도 못하는 놈이 식당을? 차라리 프랜차이즈나 해. 사촌형의 비웃음까지요. 그때 유일하게 민수 편에 서준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어요.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라. 할머니는 믿는다. 84세의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아내 수연도 조용히 힘이 되어줬고요. 여보, 우리 한번 해봐요. 후회하지 말고. 수연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특히 큰아버지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내 조카가 이런 바보짓을 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민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그 큰아버지가 지점 내달라고 사정하고 있으니 말이죠. 인간이 참 현실적인 동물이구나 싶었습니다. 성공하면 가족이고 실패하면 남남인가 봐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욱 악착같이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민수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7년 전 작성했던 사업 계획서가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들이 아직도 선명했죠. 정통 한식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국 체인으로 확장한다. 당시에는 허황된 꿈처럼 보였던 계획이 현실이 되었어요. 민수는 그 계획서를 펼쳐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본도 경험도 연줄도 없었죠. 오직 할머니에게서 배운 손맛과 꿈만 있었을 뿐이에요. 회장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에 프랜차이즈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코스닥 상장 관련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요. 비서 김 과장이 말했죠. 알겠습니다. 참석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약 200명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다들 민수네 한식 가맹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김 과장의 대답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 전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일이 이제는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세상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에 자신의 첫 번째 매장이 있었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전국을 아우르는 브랜드가 되었죠.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며 레시피를 연구했고 손님이 없어서 울적해하던 날들도 있었죠. 특히 창업 초기에는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에는 정말 세상 끝에 선 기분이었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들어야 했던 그 말들 말이죠. 아직도 그 식당 하냐? 언제 제대로 된 직장 구할 거냐?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어요. 언젠가는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메시지함에는 여전히 알림이 쌓여가고 있었죠. 이제는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연락이 와요. 초등학교 때 한 번 본 적 있는 사촌의 사촌까지 말이에요. 혹시 나 기억해? 어릴 때 같이 놀았잖아. 전혀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민수를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성공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이 민수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곧 프랜차이즈 설명회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졌어요. 7년 전에는 작업복을 입고 주방에서 땀을 흘렸는데 이제는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서 사업을 논하고 있으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때가 더 순수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성공한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했거든요. 7년 전 그 가족 모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35세의 민수가 회사 사표를 품에 넣고 큰아버지 집으로 향했던 그날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말이었는데 막상 가족들 앞에서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회사 그만두고 식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큰아버지 김종호가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 대학까지 나와서 뭐 하는 짓이냐?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대기업 과장 자리를 차버리고 장사를 한다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민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큰아버지,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한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큰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죠. 꿈? 35살에 무슨 꿈이야? 철 좀 들어라. 고모 김정순도 가세했어요.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옆집 치킨집도 6개월 만에 망했다고. 민수야, 내가 요리를 해본 적이나 있어?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내가. 고모의 말에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민수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었거든. 사촌형 김대호가 비웃으며 말했죠. 요리도 못하는 놈이 식당을? 차라리 프랜차이즈나 해. 그게 안전하지.
민수는 억울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옆에서 요리를 배웠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요리 도와드렸잖아요. 민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죠. 할머니 김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 손맛도 좋고.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편애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외삼촌 이동수도 말을 보탰어요. 민수야, 현실을 봐라.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가 공장 운영하면서 봐온 게 한두 개가 아니야. 10명 중에 8명은 망해. 그런데 너는 요리 경험도 없잖아. 민수는 답답했어요. 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전 정말 자신 있어요. 할머니 레시피도 알고 맛에 대한 감각도 있어요. 민수가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내 수연이 조용히 민수 편에 섰어요. 아버님, 민수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수연의 말에 큰아버지가 더욱 화를 냈어요. 수연 씨, 당신이 부추기는 거 아니야? 남편이 안정된 직장 다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수연이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도 항상 요리 생각만 하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나섰어요.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라. 할머니는 믿는다. 할머니의 말에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가 망하면 누가 책임져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져. 그러니까 조용히 해. 거실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큰아버지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죠. 민수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무너져 갔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롤모델이었던 큰아버지의 반대가 가장 큰 충격이었죠. 큰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큰아버지가 보기에는 민수의 선택이 무모하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일이었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보낸 시간들, 그때 느꼈던 요리의 즐거움을 잊을 수 없었어요. 사촌형 대호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민수야. 너 혹시 요즘 인기 있는 요리 프로그램 보고 착각한 거 아니야? TV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고. 나도 한때 치킨집 하려고 알아봤는데 권리금만 몇 천만 원이야. 그리고 재료비, 인건비 계산하면 남는 게 없어. 대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요즘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고모가 덧붙였어요. 민수야, 내 나이가 벌써 35살이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취직하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어려울 거야. 안정된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요즘같이 취업 어려운 시대에 말이야. 고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수는 순간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 무모한 선택인 걸까? 외삼촌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야, 내가 작은 공장이라도 운영해 봤으니까 아는데 장사는 정말 피가 마르는 일이야.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주말도 없어. 그리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해. 너 같은 성격에 맞을 것 같지 않은데.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외삼촌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다른 아이들이 놀 때 부엌에서 나랑 요리하는 걸 좋아했다고. 그리고 손맛도 좋았어. 한번 맛본 음식은 금방 따라 만들었거든.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 조카가 이런 바보짓을 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대학까지 나온 놈이 장사를 한다고?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수연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여보, 우리 한번 해봐요. 후회하지 말고. 수연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민수가 수연을 안으며 말했죠. 그래도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가족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동료들도 놀랐죠. 민수야, 정말 그만둘 거야? 과장까지 올라갔는데 아까운데?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7년간의 회사 생활을 정리했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창업 1년 차의 현실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루 매출 5만 원에 월세는 200만 원이었거든요. 민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런데 손님은 하루에 몇 명 오지 않았어요. 위치도 안 좋았고 아직 맛도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임신 중이던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민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림을 맞춰보는 게 일과였어요. 전기세, 가스비, 식재료비까지 계산하면 적자였거든요. 이대로 가면 몇 달 못 가서 문 닫아야 할 판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애까지 가졌는데 이런 고생을 시켜서. 민수가 수연에게 미안해했어요. 여보, 저도 계속 일할게요. 우리 함께 해봐요. 수연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하지만 임신부가 식당 일을 도우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처에서 잘 되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최 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최 사장은 50대 중반의 사업가로 이미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여기 새로 오신 분이시죠? 최 사장이 민수네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음식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요? 최 사장이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어요. 민수는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었지만 최 사장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음식이 좀 밍밍하네요. 그리고 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최 사장이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이 정도 실력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자리 인수하죠. 최 사장의 말에 민수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최 사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뒤 수연이 조산 위염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민수는 식당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민수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고생을 시켜서. 수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꿈 포기하지 말아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는 마지못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먼저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큰아버지, 죄송하지만 급한 돈이 좀 필요해서요. 수연이가 입원하게 되었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큰아버지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야, 장사하는 놈한테 뭘 빌려줘? 그럴 거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여유 없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고모에게도 연락해 봤어요. 고모,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꼭 갚을게요. 민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고모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여유 없어.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식당에 쓸 거 아니야? 차라리 식당 정리하고 다시 취직해. 그게 현실적이야. 고모도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가족이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외삼촌에게도 연락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야, 내가 뭐라고 했어? 장사가 쉽지 않다고. 이제라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촌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야, 나도 어려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차라리 빨리 정리해. 민수는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혼자구나 싶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84세의 할머니가 손수 만든 밑반찬을 가져오셨죠. 민수야, 수연이는 괜찮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하지만 병원비가. 민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다. 이거라도 써라. 할머니.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뭐가 미안해? 내 꿈을 응원하지 못한 우리가 미안하지.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민수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서 할머니만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갚을 것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수연이를 퇴원시킬 수 있었어요. 수연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식당 운영은 계속 어려웠어요. 손님은 여전히 적었고 매출도 늘지 않았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기도 했어요. 그런 날에는 정말 세상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수연이 불안해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민수가 수연을 안으며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최 사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떻습니까? 장사 잘 되시나요? 최 사장이 비꼬듯이 말했어요. 아직 어렵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민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최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망하는 게 시간 문제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저에게 넘기시는 게 어떨까요? 손해보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최 사장이 나간 후 민수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정말 모든 게 힘들었거든요. 돈도 없고 손님도 없고 가족들의 지지도 없었어요. 오직 할머니와 아내만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을 헛되이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요리 연구에 몰두했어요.
할머니에게서 배운 레시피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밤 민수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어릴 때 가르쳐 주신 된장찌개 레시피 좀 다시 알려주세요. 민수가 부탁했어요. 할머니가 기뻐하며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이렇게 해야 진짜 맛이 나는 거야. 할머니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레시피를 노트에 꼼꼼히 적어 놓았어요. 이것이 훗날 민수네 한식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수는 새로운 각오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에게서 다시 배운 정통 레시피를 바탕으로 메뉴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모든 요리에 할머니의 손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맛,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수연이 민수를 격려했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수연은 민수를 응원해줬죠. 처음에는 여전히 손님이 적었어요. 하지만 몇 주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된장찌개의 맛이 정말 좋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한 할머니 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레시피거든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죠. 그 할머니가 몇 번 더 오셨고 지인들도 데려오기 시작하셨어요. 소문이 서서히 나기 시작한 거죠. 3개월 후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김옥분이 친구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 친구들이 내 요리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요리를 만들었어요. 할머니 친구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어머, 이게 정말 민수가 만든 거야? 맛이 옛날 우리 어머니 손맛 같네.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 친구들이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지인들을 데려오셨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요리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레시피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죠. 조금씩이지만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하루 5만 원이던 매출이 10만 원, 1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6개월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할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죠. 저기 가면 정말 옛날 맛이 나. 할머니 손맛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라이벌이었던 최 사장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는 것 같던데요. 최 사장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네,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최 사장이 주문을 했어요. 된장찌개 정식으로 주세요. 민수는 최선을 다해 요리를 만들었어요. 최 사장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이 맛은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 거죠? 최 사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희 할머니 레시피예요. 정성이 비결이라고 하셨거든요.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최 사장이 계속 먹어보더니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깊은 맛이 날까요? 최 사장이 식사를 마친 후 민수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예전에 실례되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분명히 성공하실 것 같아요. 민수는 놀랐어요. 그렇게 자신을 무시했던 최 사장이 태도를 바꾼 거였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최 사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혹시 사장님, 저와 함께 사업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사업 경험이 있고 사장님은 요리 실력이 뛰어나시니까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은데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최 사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최 사장이 나간 후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동업을 제안하다니.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에게 이야기했더니 수연도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그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동업이 도움이 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조언을 구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조건은 분명히 해둬야 해.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민수는 최 사장을 다시 만났어요.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최 사장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첫째, 요리는 제가 책임집니다. 레시피 변경은 절대 안 돼요. 둘째, 할머니 정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해야 해요. 셋째,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해요. 최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와 최 사장의 동업이 시작되었어요. 최 사장의 사업 경험과 민수의 요리 실력이 합쳐지자 시너지 효과가 났어요. 매출이 더욱 늘기 시작했고 두 번째 매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죠. 1년 전만 해도 하루 5만 원 매출로 절망했던 민수가 이제는 확장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가족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특히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식당은 좀 어때? 큰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차가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다행히 조금씩 잘 되고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TV에서 내 식당 나왔던데? 맛집 프로그램에서 봤어. 큰아버지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놀랐어요. 언제 TV에 나왔는지 몰랐거든요. 알아보니 동네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서 짧게 소개되었더라고요.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민수네 한식은 정말 달라졌어요.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30분에서 1시간까지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민수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행복했어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사장님, 여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뿌듯했어요. 최 사장과의 동업도 순조로웠어요. 두 번째 매장을 열었는데 첫 번째 매장만큼 잘 됐어요. 민수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관된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최 사장이 감탄했어요. 할머니 레시피를 정확히 따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돼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 사장은 이제 민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유명한 음식 블로거가 찾아온 거예요. 블로거가 포스팅을 올린 후 SNS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정말 숨은 보석 같은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손맛 그 자체예요. 포스팅 조회수가 몇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 후로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자주 오셔서 손님들과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우리 손자가 만든 음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손님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던 중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4년 만에 참석하는 명절이었죠. 민수는 긴장했어요. 예전처럼 차가운 대우를 받을까 봐서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야, 어서 와. 큰아버지가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내 식당 TV에 나왔던데 맛집 프로그램에서 봤어.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비아냥거림이 없었어요. 고모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 맞다. 우리 친구가 거기 가봤다고 하더라. 맛있다고 하던데 정말 잘 됐구나. 고모의 말투도 부드러워졌어요. 사촌형 대호도 관심을 보였어요. 야, 너 이제 꽤 잘 되는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대호의 말에는 예전의 질투 섞인 비웃음이 없었어요. 민수는 어색했어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까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외삼촌도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예전에 걱정한 게 기억나지? 하지만 내가 증명했구나. 정말 대단해. 외삼촌의 말에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반대였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수연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요? 수연이 물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 사람들이 많이 변했더라고. 민수가 대답했어요. 성공하니까 대우가 달라진 거네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무시하지는 않으니까 다행이죠. 5년 차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저희 지역에도 매장을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여러 지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와 최 사장은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할머니와 상의했어요. 할머니, 프랜차이즈를 하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 하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민수는 결심했어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되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하기로요. 첫 번째 가맹점이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직접 가서 교육했고 정기적으로 점검했어요. 다행히 맛과 서비스 모두 만족스러웠어요.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그 후로 가맹점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바빴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6년 차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30개 가맹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본사를 차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죠. 민수는 이제 단순한 식당 사장이 아니라 기업 대표가 되었어요. 회사 이름도 정식으로 민수네 한식 주식회사로 바꿨고요. 그때 가족들의 태도가 또 한 번 변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큰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해졌네.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고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야, 우리 아들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취업이 어려워서 말이야. 대호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민수야, 나도 가맹점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금도 좀 있고. 대호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외삼촌도 연락을 해왔어요. 민수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내가 예전부터 얘가 뭔가 다르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전부터 뭐가 다르다고 하셨다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사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화내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 대신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민수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선은 분명히 그었어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특혜는 없다고 말이에요. 6년 차부터 민수네 한식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최 사장의 사업 노하우와 민수의 요리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거든요. 전국에 50개 가맹점이 생겼고 매출도 수백억 원을 넘어섰어요. 민수는 이제 단순한 식당 사장이 아니라 외식업계에 주목받는 경영자가 되었죠.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성공 사례로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민수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의 레시피와 정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흙수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소감은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고요. 민수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형 투자회사에서 민수네 한식에 투자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규모를 전국 150개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까지 추진하자는 제안이었죠. 민수는 고민했어요. 너무 빨리 커지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최 사장은 적극적이었어요. 민수 사장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수는 신중했어요. 할머니와 상의해 봐야겠어요. 민수가 말했죠.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큰 회사가 되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가짐이 중요해. 할머니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괜찮아.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민수는 결정했어요. 투자를 받되 할머니 레시피와 정성을 잃지 않는 조건으로요. 투자회사도 동의했고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되었어요. 6개월 만에 100개 가맹점을 돌파했고 1년 후에는 150개 가맹점을 달성했어요. 민수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기업 회장이 되었죠. 코스닥 상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섰어요. 7년 전만 해도 작업복을 입고 주방에서 요리하던 그가 이제는 양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흙수저에서 회장까지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할머니의 레시피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민수가 답변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수의 핸드폰이 난리가 났어요. 온갖 사람들에게서 축하 연락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큰아버지가 제일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회장님, 축하합니다. 우리 가문의 자랑입니다. 큰아버지가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고모의 연락도 따라왔어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아들이 좀 본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실력은 있어요. 고모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대호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회장님, 저도 가맹점 하나 하고 싶어요. 자금 준비도 되어 있고 좋은 자리도 알고 있어요. 외삼촌도 연락을 해왔어요. 회장님, 우리 지역에도 가맹점 좀 내주세요. 제가 직접 운영할게요. 그리고 혹시 주식 상장하면 미리 좀 살 수 있을까요? 가족이니까 할인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7년 전에는 망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먼 친척들의 연락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 본 적 있는 사촌의 사촌까지 연락을 해왔어요. 혹시 나 기억해? 어릴 때 같이 놀았잖아. 민수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요리학원 다니는데 혹시 취업 기회가 있을까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심지어 친척도 아닌 동네 사람들까지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같은 동네 출신이잖아요. 혹시 우리 지역에도 매장 하나 내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는 이런 상황이 어이없으면서도 슬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적인가 싶어서요.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분위기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상석에 앉으셔야죠. 큰아버지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우리 가문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줄 몰랐네.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고모가 감탄했어요. 대호는 아예 대화의 주도권을 민수에게 넘겼어요. 회장님,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외삼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예전부터 얘가 뭔가 다르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오히려 장사 그만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외삼촌은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건 걱정해서 한 소리야. 속으로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 할머니만 변하지 않으셨어요. 민수야, 성공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 초심을 잃지 마라.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할 거야. 하지만 공정하게 해야 해. 특혜는 안 돼.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가맹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정하게 심사할 거예요. 본사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실력으로만 뽑을 거예요. 그리고 주식 특혜는 불법이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민수의 단호한 말에 가족들은 어색해했지만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회사로 돌아온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성공한 건 기뻤지만 사람들의 변한 모습을 보니 씁쓸했거든요. 최 사장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참 현실적이네요. 최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무시하지 않잖아요. 성공의 단맛이기도 하고 쓴맛이기도 해요. 상장을 앞두고 민수는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할머니와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84세가 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지만 예전보다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나더라.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첫 번째 매장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해졌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민수야, 여기서 시작된 거구나. 할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성공했다고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지 마라. 그들도 자기 삶이 있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좀 억울했어요. 힘들 때는 외면하다가 성공하니까 달라붙는 게 기분 좋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민수의 마음을 아시는 듯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는 거야. 특히 가족은 더욱 그래.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아내 수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건가요? 복수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용서하는 모습인가요? 수연의 말에 민수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7살이 된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울 텐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큰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큰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7년 전에 너를 말렸던 건 정말 걱정해서였어. 하지만 내 꿈을 무시한 건 잘못이었어. 큰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수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큰아버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고모도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민수야, 고모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내 기분을 상하게 했구나. 고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수는 고모를 위로했어요. 고모, 괜찮아요. 모두 과거 일이에요. 사촌형 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야, 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생각했나 봐. 너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해. 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이제 가족들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외삼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예전에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꿈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가 그걸 증명해줬어. 외삼촌의 말에 민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우습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봐라. 사람들이 변할 수 있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깨달았어요. 성공한 사람이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민수는 결정했어요. 가족들과 화해하고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되 원칙은 지키기로요. 가맹점 신청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어요. 큰아버지나 사촌형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심사할 거예요. 통과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가족들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이야. 특혜를 바라는 건 아니었어. 본사 취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모 아들이 지원한다면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면접을 볼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뽑고 없으면 안 뽑을 거예요. 고모도 동의했어요. 그게 맞는 일이야. 우리 아들도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할게. 주식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장 주식에 대한 특혜는 불법이에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족들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거였어. 최 사장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이 현명하게 처리하신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면 회사에도 안 좋고 가족 관계도 나빠질 수 있거든요. 최 사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7년 전에 민수를 무시했던 최 사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민수 사장님,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실력보다 인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 사장의 말에 민수는 감동했어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매주 매장을 돌며 직원들과 소통했어요. 사장님, 너무 바쁘신데 괜찮으세요?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어서 회사가 있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어요. 100명의 직원들이 보내는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민수는 뿌듯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말에 민수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성공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알겠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함께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맞아.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성공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수 있어? 아들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민수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상장 당일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새벽 일찍 일어나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이미 깨어 계셔서 민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수야, 오늘이 중요한 날이구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민수야,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상장 행사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자자들, 언론, 그리고 가족들까지요. 가족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회장님, 축하드려요. 큰아버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큰아버지.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의 서먹함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상장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건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레시피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가족들, 동료들, 직원들 덕분입니다. 민수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4세의 할머니는 저에게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정성스러운 손길,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할머니 없이는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치셨어요.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7년 전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큰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반대한 걸 용서해줘서 고마워. 고모도 덧붙였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과거 일이에요. 이제 앞만 보고 가요. 회사로 돌아온 민수는 직원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100명의 직원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직원들의 말에 민수는 뭉클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아내 수연과 아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수연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민수가 수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들도 아빠를 안아줬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과의 대화에서 민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빠, 성공하면 행복해져요? 아들이 물었어요. 성공 자체가 행복은 아니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민수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다음 날 민수는 전국 매장을 순회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회장이 되었지만 현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거든요. 각 매장에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손님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가맹점주들이 말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처음 시작했던 그 매장을 혼자 찾아갔어요. 이제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었구나.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루 매출 5만 원으로 절망했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한 손님이 다가왔어요. 사장님이시죠? 저 이 집 단골이에요. 7년 전부터 다녔거든요. 그때는 정말 작은 식당이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손님의 말에 민수는 감동했어요. 그때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할머니 집에 들렀어요.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민수네 한식 광고를 보고 계셨어요. 민수야, 우리 손자 광고가 나오네. 할머니가 기뻐하셨어요. 할머니,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수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아서 마음이 놓여.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 아직 할머니가 많이 필요해요. 그 주말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7년 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었죠. 할머니도 함께 가셨어요. 바닷가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민수야, 이렇게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좋은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요리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김옥분 요리장학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민수야, 할머니 이름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다니. 정말 고마워. 연말이 되자 민수는 한 해를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가족과의 화해였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도요. 성공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한 해였어요. 마지막 날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첫 번째 매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할머니, 올해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봐서. 할머니가 답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생각했어요. 7년 전 가족들의 반대를 받으며 시작한 작은 식당이 이제는 전국 150개 매장을 가진 기업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성공의 진짜 의미를요. 무엇보다 가장 큰 깨달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레시피와 사랑, 아내의 지지,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의 응원까지. 모든 것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아들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아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아빠. 저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게요. 민수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이 되는 것이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